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2일 임술 5번째 기사 1421년 명령락 19년 사관은의 불교 억제책. 사관은에서 소를 올리기를 가만히 생각하건대 3대 이전에는 불교가 있었다가 한나라 명제 때에 이르러 그 법이 비로소 행하였고 양나라와 진나라 때에 점점 성하였습니다. 그 교가 본뒤 청정과 정멸로서 종지를 삼아 천하와 국가의 일은 망각한 것이오니 진시로 성인의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병천하의 교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 무리들은 허탄하고 무망한 화복응보슬로서 선을 권장한다고 이끌어 끄리낌 없이 여리로 다니면서 어리석은 백성을 유혹하여 그 재물을 빼앗고 심한 자는 오로지 절에 시여한 물건으로서 자신을 이롭게 하는 미천을 삼게 하니 그 스승의 청정정멸의 교에 비하여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른바 한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10사람이 밥을 먹고 한 사람이 길쌈을 하는데 10사람이 옷을 입는 셈이니 어찌 백성이 배고프고 춥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한유가 원도란 글을 지어 요순 사망의 도를 추구하여 밝혀서 불시의 그런 것을 깊이 배척하여 말하기를 불교를 막지 않으면 유도가 유포되지 않으며 불교를 그치게 하지 아니하면 유도가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 그릇된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고 그 글은 불사르고 그들의 집을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으로 만들어서 선왕의 도를 밝게 인도하면 환과 고독, 폐질자가 부양함이 있게 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불시의 무리들을 막고 그치게 하지 아니하면 성인의 도가 유포되지 않고 시행되지 않으며 환과 고독이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신 성덕과 광명한 학문으로서 성리의 근원을 궁구하여 이단의 거짓된 것을 분별하셨으니 진실로 천년 사이에 겨우 한 번 나오게 되는 융성한 시기이오니 사슬이 백성을 속이는 것을 배척하여 그것이 행하지 못하게 하고 놀고 먹는 중들을 몰아내어 직업을 옮겨 농사를 짓게 하며 건절되지 아니한 남은 풍습을 아주 고치고 3대의 다스리던 방법을 만회하는 길이 꼭 오늘에 있을 것임을 신등은 깊이 바라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가장 긴절하고 가까운 것으로서 말한다면 지금의 종들은 그 스승의 설을 숭배하여 천리를 폐하고 윤리를 없애고 어버이를 떠나고 군신의 의를 끊고 정처 없이 출입하는 것을 일삼는 까닭으로 사살의 붕당을 맺어 몰래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이 적유와 같은 자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적유는 다행히 길에서 본국 사신의 행체를 만나게 되어 그 형적이 드러난 것이나 어찌 적유와 같은 자가 그 이전이나 이후에 또 있었는데도 알지 못한 것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오니 그 폐단을 점차 커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커지게 하여 그대로 둔다면 신등은 가만히 염려하건대 중들이 사방에 자유롭게 생활하여 다닌다고 핑계하고 다른 나라에도 갔다 왔다 하는 자가 잇따라 일어날 것이오며 또 죄악을 범하고 도망하는 자가 머리털을 깎고 그 옷을 바꿔 입고 형체를 숨기고 가서 함부로 사변을 일으킨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신등은 깊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교가 세상에 시행된 지가 이미 오래되어 습속에 이미 익숙해졌으므로 그 법을 갑자기 배척할 수가 없으며 그 무리들을 하루아침에 다 제거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우선 미리 방법을 만들어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도록이라도 하고 엄중히 금지하여 거리낌 없이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원컨대 지금부터 중이 출가하는 법은 경제육전에 의하여 법을 밝혀 엄격히 다스리고 그 도첩의 법식도 또한 처음 입사하는 예에 의하여 승록사에서 예조에 보고하고 예조에 쓰는 대간에 공문을 보내어 서경에 거쳐 시행할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의 이름과 수요를 또한 알지 않을 수 없으니 원컨대 서울과 지방의 관리로 하여금 그 경내의 중들을 조사하여 그 도첩을 상고해서 기록하여 안적을 만들어서 저곳에서 이곳으로 이사하지 못하도록 하며 인보의 법에 의하여 그 색장 성인을 정하여 통솔자가 있게 하고 그들이 출입할 때는 서울은 예조에서 지방은 당지의 관원이 그 고장을 받아
그 길이 이슬의 멀고 가까운 것을 계산하고 그 왕래하는 기일을 써서 통행장을 줄 것이며 도첩이 없는 자나 몸이 성적에 기재되어 되지 않은 자나 출입할 때에 행장이 없는 자나 갔다가 돌아오면서 기일을 넘긴 자나 저곳에서 이곳으로 이사한 자가 있으면 무시로 고찰하여 엄중히 법을 다스리게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승록사는 불성의 도첩 사무를 맡은 예조에 소속된 한 관하였다. 색장 승인은 성인 관계의 사무를 맡아보게 하는 소임이었다. 세종시력 12권 세종 3년 7월 3일 개의 첫 번째 기사 가을절기 제사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다. 세종시력 12권 세종 3년 7월 3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의원 노중래를 양녕대군 사제에 보내 병을 위문하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3일 개해 세 번째 기사 한성부사 정진의 치수에 관해 올린 소문. 가만히 생각하건대 엄진의 재앙은 기수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므로 비록 성인이라도 능히 면할 수 없는 것이나 그 재앙을 구제하고 환난에 대비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서 할 수 있는 바이니 신묘년에 상왕전하께서 내를 뚫지 못하고 붓도랑을 쳐내지 못한 것을 염려하여 유사에게 명하여 내 길을 크게 개척하고 이를 파고 터놓아 각기 그 유통이 순하게 하고 인하여 돌다리를 만들어 나라가 반석같이 견고하게 되고 백성이 편안히 잠잘 수 있는 즐거움을 얻었으니 만세에 이르기까지 후환을 예비하는 생각이 극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류의 작은 시내를 다 파서 넓히지 못한 것이었으므로 유사가 의견을 올려 최후의 공을 완성하도록 하였으나 상왕전하께서는 백성의 힘쓰는 것을 어렵게 여겨 만세의 터전을 반드시 한때 갑자기 이룰 수는 없다고 하여 역사를 농사 때까지 끌어 넘기지 못하게 하여 그 역사를 중지하였으니 그 나라를 근심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뜻은 지극히 깊고 간절하였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조상전하께서는 큰 기업을 계승하여 부왕의 뜻과 사업을 이어받아 한 사람의 힘과 열 집의 재산을 아껴서 무릇 공력을 일으키려 하면 굳이 거절하고 즐거이 따르지 않으셨으니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의 마음을 쓰시는 생각이 지극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비가 한 달이 넘어도 그치지 않아서 지난달 12일에 밤에 큰 비가 와서 물이 넘쳐 하루가 막혔으니 도성안이 다시 침몰될 근심이 있습니다. 말이 여기에 미침에 전하께서 백성의 부모 되신 마음과 자의심이 많은 덕으로서 근심하고 조심하온 말로서 비유하기 어렵습니다. 신등은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백성을 괴롭혀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비록 성인이 할 수 없는 일이오나 재해를 구하고 환난을 방비하는 이는 실로 왕정이 먼저 할 바이니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특히 유사에 명하여 매양 농한기를 당하여 백성을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고 그 힘을 다 쓰지 않게 하였으니 신등은 직분이 도읍을 관장하였으니 감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으므로 삼가 한두 가지 좁은 소견을 다음에 조목별로 열거합니다. 두 곳의 수문은 좌우의 옹성이 좁아서 도성 안에 여러 곳의 물이 합쳐 흘러서 막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부의 창성방의 재해를 입은 것이 더욱 심하였습니다. 원컨대 유사로 하여금 적당한 곳을 가려서 별도로 수문 하나를 더 만들어 수도를 통하게 하면 물이 넘치는 것이 감해질 것입니다. 1. 종로 이하로는 지세가 모두 낮아서 도성의 물이 한 곳으로 몰려드는 것이니 높은 진마루에서 항아리 물을 내려 붓는 것 같아서 많은 집들이 물에 뜨고 침몰되는 일이 반드시 이르게 되리새입니다. 원컨대 유사에 명하여 예전 도랑자리에 그대로 냇길을 뚫어 파서 깊고 또 넓게 하여 수저에 대비할 것입니다. 또 좌우 행랑 뒤에는 큰 도랑 하나를 만들면 크게 편리할 것입니다. 1. 진장방에는 산골짜기에서 여러 곳의 물이 세차게 흘러내려 경류로 쏟아져 내리는 까닭으로 경복궁 동면의 내성이 몇 자가량이나 무너졌으니 만약 수년 동안 이대로 지나면 그의 성내가 다 삼켜서 그 형세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원컨대 유사에 명하여 내를 넓히고 돌을 포개어 쌓아 올려 수도를 방비할 것입니다. 경복궁 서성 밖에는 또한 마땅히 내를 넓혀 흐름을 터놓아야 될 것이며 그 외에 도랑들도 뚫고 파야 할 곳을 일일이 다
될 수 없사오니 원컨대 유사로 하여금 임시로 적당히 시행하게 할 것입니다. 정선방 다리 1개와 연화방 다리 2개, 창성방 다리 3개, 덕성방 다리 1개 등 위의 도합 7개의 다리는 거가가 상시 지나가는 곳이니 견고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에는 모두 두 나무다리를 만들었으므로 큰 비를 한번 지나고 나면 모두 떠내려가게 되니 제목의 허비와 백성을 괴롭히는 역사가 해마다 없을 적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여름 장마 때를 당하면 반드시 썩어 무너지게 되니 그것이 견고하지 않음이 명백합니다. 청컨대 유사에 명하여 돌다리를 만들게 하여 이런 근심을 면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공조에 명하여 농한기를 기다려 시행하도록 하였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4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광효전에 친히 제향을 향하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4일 갑자 두 번째 기사 한장수, 허조, 이지강 등을 관직에 제수하다. 한장수로 판중군 도총재부사를 삼고 허조로 참찬의정부사를, 이지강을 예조판서로, 조비영을 판한성부사로, 김점을 지돈영부사로, 신호를 호조판서로, 최윤덕을 공조판서로, 황자후를 좌군총재로, 곽존중을 동부대원으로, 신장을 집현전 부제학으로, 민의생을 판사제감사, 지병조사로, 박안신을 사은지비로, 조상을 사간원 우헌납으로, 이사명을 우정연으로, 정진을 평안도 도관찰사로 삼았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4일 갑자 세 번째 기사 남부 학당을 정수하여 중부 학당의 생도를 나누어 가르치게 하다. 생도를 나누어 옮겨두어 교양하였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4일 갑자 네 번째 기사 허조판서 예조판서 허조가 외인의 사제를 서울 도착 보고 문제에 대해 아뢰다. 이보다 앞서 일본 여러 도의 사자가 바닷가에 이르러 공문 보기를 기다리지 않고 서울로 올라오고 혹은 한강에까지 도착한 뒤에야 정부에서 알게 되는 것도 있었다. 정부와 예조에 명하여 이를 의논하게 하니 예조판서 허조가 의논하기를 전에는 외인의 배가 바닷가에 이르면 관찰사가 본조에 보고하여 그 회부를 기다려 서울로 올라오게 하였으니 이로 인하여 바닷가에 혹은 1, 2개월까지 오래도록 머물러 있어서 관의 양국을 많이 허비하였습니다. 이 까닭으로 예조에 보고하고는 회부를 기다리지 않고 서울로 올라오게 하였더니 보고한 것이 중로에서 지체하게 되어 외사가 혹은 먼저 한강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신이 이것을 개하여 고치고자 하였으나 때마침 동정으로 인하여 얼마 동안 외국의 사절이 서로 통하지 아니하였는데 지금 이미 우후를 통하였으니 청컨대 관찰사로 하여금 예조에 빨리 보고하여 회부를 기다려 서울로 올려 보내도록 할 것입니다. 임금이 명하기를 빨리 보고한 후에 5, 6일을 기다려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5일 을중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5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일본국의 축주부 석성현사 민부소보 병만경이 왕태우상을 조문하다. 사람을 보내 유황 2000건, 구리 100건, 토황 10건, 항목 3건, 부채 20자루를 바치고 인하여 원경 왕태우의 상을 조문하고 종금이 또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5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수릉관인 여천군 민여익에게 수를 내리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5일 을축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 명하여 검주의 명을 어긴 자에 관한 사헌부에 명하여 검주의 명을 범한 자에 대한 처리 지침을 내리다. 요사의 수재가 더욱 너무 심함으로 요사의 청함을 기다리지 않고 수를 금하는 영을 내렸는데 어리석은 백성의 금령을 범하는 자는 모두 제서에 위반한 죄로 중하게 논지하는 것은 실로 온당하지 못하니 그므로부터는 금령을 범한 자는 위령죄로서 논지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12권 세종 3년 7월 5일 얼추 5번째 기사. 이조의 겸직하는 관아의 운영보고에 관한 소문. 금으로부터 1억 관사의 제조 겸 판사가 관앙 나가서 조하기하고 아니하는 것을 본조에서 오로지 맞다 고찰하여 매 월말을 당하면 그 관사의 조하기한 일수를 써서 계하게 하는 것을 항례의 법식으로 삼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2권 세종 3년 7월 5일 얼죽 6번째 기사. 평안도 병마도 절제사 거도의 군정의 수요에 대해 보고한 소문. 본도 군정의 수요는 마병의 호수가 1만 1,815요 보병의 호수가 1만 1,312이며 동거가 3만 1,407이요 호별이 8,388이요 동거가 1,477이요 수군의 호수가 4,080이요 동거가 4,540이요 호별이 3,721이요 동거가 845이니 수군 육군의 군정 총재가 77,487입니다 하였다. 호수는 조선왕조의 정군을 호수라고 하고 보인을 솔호라고 한다. 동거는 정군의 아들, 동생, 사위 등의 동거자가 군사로 있는 것을 말한다. 호별은 호수 또는 동거 이외에 속하는 군졸이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6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장사를 보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6일 병인 두 번째 기사. 행대감찰 최사용과 최효선을 경기 좌우도에 보내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6일 병인 세 번째 기사. 대소관원이 상황이 거처하는 이궁에 나와서 숙배하지 못하도록 명하다. 선지하기를 대소관원은 일이 군무와 사자로 나갔다가 복명하는 데 관계되는 것 외에는 이궁에 나와서 숙배하지 말도록 하고 만약 여러 관사에서 부득이 나에게 계주할 일이 있으면 주상전에 계하여 대언사로 하여금 병조에 보내고 바로 나에게 오지 말라 하였다. 대개 상황이 번거로움을 싫어한 때문이었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6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6조 대간 한승부가 말로 교지받은 것도 보고하도록 건의하다. 6조 대간 한승부에서는 무릇 교지받은 일을 모두 본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조와 병조에서는 무릇 말로 전지한 것은 다 보고하지 않으니 빙고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모두 보고를 올리게 하고 항구의 항내의 규범으로 삼게 하소서 하였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2년 7월 7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중궁과 더불어 창덕궁에 돌아오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7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소경공 종의 사우를 그 집의 북쪽에 지어주도록 명하다. 소경공 종의 사우를 그 집의 북쪽에 지어주도록 명하였다. 종이 성읍의 딸에게 장가가서 아들이 없으니 임금이 셋째 아들 용으로서 후사를 삼았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8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들오리가 인정전에 망새 위에 집을 지어 새끼를 기르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8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친히 원경 왕태후의 대상제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8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예조의 원경 왕태후 대상호 사용할 의장에 관한 소문. 의장으로 청량상과 오장을 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9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친히 헌릉의 대상제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9일 기사 두 번째 기사. 병조의 진법과 그 운용에 관한 소문.
병조에서 계하기를 진도의 법은 군국의 근무이니 연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방의 군사는 전혀 진법을 연습하지 아니하였으니 시로 안 될 일입니다. 지금부터 각도의 절제사에 명하여 매양 농한기를 당하면 별표와 시위, 영진에 속한 수성군 등을 각기 부근에 모아서 수령의 진법에 밟고 익숙한 자로서 차사원을 삼고 풍간을 뽑아 훈도관을 삼아서 진법을 미리 연습하게 하고 절제사가 돌아다니면서 검찰하도록 할 것입니다. 대열할 때 검열한 군사 중에 만약 영을 범한 자가 있으면 도절제사와 차사원, 훈도관 등을 모두 형률의 조문에 따라 조회에 처할 것입니다. 1. 행진법이니 각 위의 동작하고 정지하는 것은 오로지 중위의 지위에 따를 것이니 중위에서 각을 한번 불고 북을 한번 치면 각 위에서 이에 응하여 군사를 정돈하고 중위에서 각을 불고 행진하라는 신호의 북을 치면 우위가 먼저 나오고 다음은 전위, 다음은 중위, 다음은 후위, 다음은 좌위의 순으로 나오게 됩니다. 내위가 스스로 관기를 세우고 천천히 행진하였다가 북이 빨리 울리면 빨리 행진하며 쇠소리를 들으면 정지하게 됩니다. 만약 급한 일이 있으면 푸른 길은 앞을 가리우고 흰 길은 뒤를 가리키며 빨리 행진하라는 신호의 북이 울리면 좌우위가 각기 그 방위에 나아가서 정지하여 진을 치고 적군을 대기하는데 가로 서고 바로 서는 항우는 지형을 따라서 변하기도 합니다. 1. 결진하는 법이니 무릇 진을 칠 때에 중위에서 각을 한번 불면 내위의 후소에서 기병이 먼저 나와서 사방에 분포하게 됩니다. 중위의 다섯 개의 기가 모두 달려지고 북이 울리면 다섯 위가 각기 그 진을 이루는데 중위는 둥글고 좌위는 곧고 전위는 뾰족하고 우위는 모나고 후위는 굽은 진을 이룩합니다. 여러 기병이 쇠소리를 듣고 진 안으로 들어오면 중위의 다섯 개의 기가 모두 눕고 북이 울리고 흰 기가 달려지며 다섯 위가 각기 방진을 이루는데 우위는 본디 이룬 진을 그대로 있으며 중위의 다섯 개의 기가 합쳐지고 북이 울려지고 흰 기가 달려지면 내위가 중위에 합하여 방진을 이루고 내위는 각기 그 사면에 늘어서서 팔문을 만들고 각기 그 방위 빛깔의 길을 세우고 중위는 원진으로 늘어서서 사문을 만들고 각기 수기를 세우며 내문과 외문에는 기병이 이를 수비합니다. 위가 모두 다섯 개의 길을 눕히고 홀로 관기만 세웁니다. 중위의 검은기가 달려지고 북이 울리면 방진을 변하여 곡진으로 만들고 전위는 예진으로 늘어쓰고 후위는 원진으로 늘어쓰고 좌위와 우위의 두 끝은 각기 하나는 예진 하나는 곡진으로 하여 전후면을 꺾었습니다. 푸른 기가 달려지고 북이 울리면 곡진을 변하여 직진으로 만들고 전위 후위의 두 끝은 각기 하나는 예진 하나는 곡진으로 하고 좌우를 꺾어 연하여 늘었습니다. 붉은 기가 달려지고 북이 울리면 직진을 변하여 예진으로 만들고 전후 중심이 예진으로 나누고 좌우가 각기 하나는 예진에 하나는 곡진으로 하고 후면을 꺾는다. 누른기가 달려지고 북이 울리면 예진을 변하여 원진으로 만들고 사면이 원진으로 늘어선다. 흥기가 다시 달려지고 북이 울리면 원진을 변하여 방진을 만듭니다. 만약 중위의 푸른기와 붉은기가 두 기가 합쳐져서 북이 울리면 전위 좌위가 합하여 일진이 되어 왼쪽에 있고 흰기와 검은기 두 기가 합쳐지고 북이 울리면 우위 후위가 합하여 일진이 되어 오른쪽에 있으며 중위는 스스로 일진이 됩니다. 모든 진의 각면에는 대오를 지어 연하여 늘어쓰고 곧 지금의 방패이다. 다음은 창, 장금, 그 다음은 화통, 국로, 그 다음은 기창, 그 다음은 기사가 진 안에 포열되고 안과 밖에 모두 그렇게 합니다. 다슬비가 오색의 장이 있으니 중위 누른 장은 원경이 5촌인데 옷깃 앞에 달고 전위의 붉은 장은 삼방형이니 길이가 7촌인데 배에 달고 좌위의 푸른 장은 길이가 8촌, 넓이가 3촌인데 왼쪽 어깨에 달고 우위의 흰 장은 사방이 4촌인데 오른쪽 어깨에 달고 후위의 검은 장은 곡면이 6촌인데 등에 달게 되며 각기 위호와 각소 각대의 칭호를 쓰고 아울러 인수까지 그려 붙입니다. 다섯 미가 각기 다섯 소에 있는데 무릇 군졸 한 명이 6척 간격으로 쓰고 마병이 그 간격이 배가 되게 떨어져 있습니다. 5명씩 대우를 결성하는데 서로 뜻이
맞는 사람끼리 결성하여 오가 되고 오 가운데는 장이 있으며 10명이 소대가 되고 그 중에서는 장이 있으며 25명이 중대가 되고 중대에서는 정이 있으며 50명이 대대가 되고 대대는 교가 있습니다. 이 50인이 모름지기 그 마음을 결합하여 행진하고 쓰고 앞으로 가고 뒤로 물러가는 것을 그 대에서 마땅히 모두 의부하게 하고 싸울 때는 5명씩 쓰고 장교가 뒤에서 싸움을 독려합니다. 결진하는 법은 본디 일정한 형태가 없으며 군사가 많을 때에는 64명에 이르게 되고 일정한 형태가 없으면 역시 군사의 수가 많을 때에는 64명까지 이르게 되고 대개 모두 때에 이르고 때에 따르고 형세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요는 오행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1. 적군과 응전하는 법이니 중위에서 북을 한번 치면 여러 위의 유군의 사후가 나아가서 중군의 영을 받고 여러 위의 유군이 먼저 사방으로 나아가서 적군을 망보고 각을 불어 그 위에 알리면 그 위에서 각을 불어 중위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중위에서 각을 불고 검은 기가 앞을 가리키고 북이 울리면 호위가 먼저 나가서 적군을 대적할 것입니다. 붉은 기가 앞을 가리키고 북이 울리면 후위가 먼저 나가서 적군을 대적할 것이며 붉은 기가 앞을 가리고 북이 울리면 전위가 먼저 가서 적군을 대적합니다. 다른 위로 이를 모방하여 기 빛깔에 따라한다. 한 위가 먼저 나가면 다른 위도 군사를 내어 군하게 되는데 모두 중위의 기를 세우고 북을 울리고 각을 보는 절차에 따라 응하게 되며 만약 사면에서 적군의 공격을 당하면 각기 그 위의 기를 세우고 북을 울리고 각을 보는 절차에 따라 싸우게 되며 중위는 병력을 나누어 가서 구원하게 됩니다. 무릇 출병하여 적군과 응전하는 군사는 일제히 나아가서 10포까지 가서는 흩어졌으며 기마병도 또한 불과 50포까지 가서는 정지하고서 싸우게 됩니다. 적군이 패하여 달아나면 북과 각이 합하여 울려지고 기마병이 나아가서 추격하는데 유군과 보졸은 사면에 포열하여 마병을 구원한 뒤에 그 위치에 돌아가며 추격할 때는 항우를 잃지 않아야 되며 쇠소리를 들으면 그치고 징을 한번 치면 싸움을 늦추고 2번 치면 싸움을 그치고 3번 치면 뒤로 물러서고 4번 치면 물러오고 5번 치면 급히 물러온다. 북이 급히 울리면 다시 나아가서 급히 공격하게 된다. 만약 적군이 강하고 우리가 약하여 후퇴하게 되다가 다시 싸울 계획을 하고자 한다면 각 위에서 항우를 잃지 않고 결진하고서 물러나며 좌위와 전위의 유군, 마병, 보병이 한대가 되어 뒤에서 적군을 방어하면서 돌아오며 쇠소리를 듣고는 그치며 길을 보면 진을 치고 수비하게 됩니다. 만약 중위가 적군의 공격을 당하면 진을 옮겨 적군을 대적하는 것과 산골짜기의 싸움이라면 숯불 속의 싸움, 물을 대하는 싸움, 불로서 공격을 하는 싸움 등의 방법은 또한 주장이 적군을 헤아려 기략을 세우고 항변에 따라 승산을 다 마련하는 데 달려있으니 다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1. 교장의 법인이 사표에서 앞으로 가고 뒤로 물러가는 것은 중위에서 각을 한번 불면 5위의 길을 든 사람이 각기 그 방위로서 그 길을 진장에 세우고 중위에서 북이 울려지면 5위에서 군사를 정돈하여 각기 그 기 아래에 나아가서 진을 치고 이를 마치고서 무릇 진을 치고 천천히 행진할 적에는 보병이 앞에 가고 기병이 뒤에 가며 빨리 갈 적에는 기병이 앞에 가고 보병이 뒤에 간다. 중위에서 북이 울려지고 5기가 앞을 가리키면 5위가 나와서 제1표에 나아가서 머리는 가지런히 하고 줄은 그 옆으로 하고 북을 치면서 행진하여다가 제2표에 이르러 쇠를 치고 길을 내리면 이에 그치고 모두 앉게 된다. 무릇 앉을 적에는 기병은 말에서 내리고 일어날 적에는 기병은 말에 오른다. 중위에서 북이 올려지고 기가 일었으면 5위가 모두 일어나고 북을 쳐서 행진할 것을 신호하면 기병은 달리고 보병은 쫓아가서 제3표에 이르러 쇠를 치고 길을 내리면 이에 그치고 모두 앉게 됩니다. 북이 또 울려지고 기가 세워지면 5위가 모두 일어나고 북을 쳐서 행진할 것을 신호하면 기병과 보병이 모두 빨리 달려서 제4표에 이르되 쇠를 치고 길을 내리면 이에 그치고 모두 앉게 됩니다. 길을 세우고 각을 한번 불고 북을 한번 치면 기병은 한번 돌면서 달리고 보병은 한번 돌면서 싸우는데
무릇 3번을 하고서 그치게 됩니다. 쇠를 한 번 치면 싸움을 늦추고 2번 치면 싸움을 그치고 3번 치면 뒤로 돌아서서 행진하여 제3표에 이르러 이에 그치며 앉고 일어나는 것을 처음과 같이 하며 다만 제4표를 향하여 돌아서고 일어나는 것이 조금 다를 뿐이다. 아래도 이에 모방한다. 쇠를 4번 치면 빨리 물러나서 행진하여 제2표에 이르러 그치며 앉고 일어나는 것은 처음과 같이 하며 쇠를 5번 치면 급히 물러나서 행진하여 제1표에 이르러 그치고 앉고 일어나는 것은 처음과 같이 하여 각을 한 번 불고 쇠를 5번 치면 5위가 급히 진해 나아가서 각기 그 문에 돌아가게 됩니다. 무릇 군사가 전진할 때는 북을 치고 물러날 적에는 징을 울린다. 무릇 군사를 출동시킬 적에 중위에서 진을 돌아다니며 방울을 흔들면서 영을 내리는데 무릇 진에 있는 자는 기와 각과 새와 북의 절차를 따라 앉고 일어나고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나서 모두 그 차례를 잃지 않고 떠들지 말고 물러나게 굴지 말아서 병법을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5위가 모두 앉아서 영을 듣는데 마땅히 앞으로 나아갈 것인데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은 자와 마땅히 뒤로 물러날 것인데 물러나지 않은 자와 마땅히 앞으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인데 앞으로 나아간 자와 마땅히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될 것인데 뒤로 물러난 자와 제 마음대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가는 자와 장복을 잃은 자 등은 다 주장해서 알려서 문득 목을 베며 5명 중에서 2인을 잃으면 구원하지 않은 자는 3인을 처벌하고 소대에서 4인을 잃으면 구원하지 않은 6인을 처벌하고 25인 되는 대에서 8인을 잃으면 구원하지 않은 전체의 대를 처벌하고 5인을 잃고 5인을 찾은 것과 장을 잃고 장을 찾은 것과 장을 잃고 장을 찾은 것은 각기 이를 상쇄시키고 5인을 잃기만 하면 5인을 찾지 못한 것과 장을 잃기만 하고 장을 찾지 못한 것과 장수를 잃기만 하고 장수를 찾지 못한 것은 처벌하고 5인을 찾고 5인을 잃은 것과 장을 찾고 장을 잃은 것과 장수를 찾고 장수를 잃지 않은 것은 상을 줄 것입니다. 고 하였다. 별패는 별군직 또는 별초군과 같은 것이다. 인수는 군부대의 표지로 짐승 모양을 그려 기 또는 장으로 하는 것이다. 의부는 서로 의지하고 한데 뭉쳐서 하는 것이다. 사후는 연락병 또는 탐정병의 임무를 가진 자이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7월 10일 경우 첫 번째 기사 벽간을 거느리고 광효전에서 대상제를 행하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7월 10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의원 양 홍달을 좌의정 박은의 집에 보내어 병을 의문하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7월 11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완천군 이숙의 아내 봉씨가 죽어 환관을 보내 조문하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7월 11일 신미 첫 번째 기사 풍양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7월 11일 신미 두 번째 기사 두 임금이 같이 수정에 나아가서 장사를 보다 조그마한 술자리를 베풀었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7월 11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전라수군 첫지사 박초의 병선 침몰과 인면 손실에 대한 소문. 병선 22척이 바람을 만나 부서져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0인이고 바람에 밀려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이 91인이나 됩니다 하니 상황이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첨지총지의 조치로 전라도 최북사를 삼아 박초와 여러 포의 만호를 국문하여 올리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7월 11일 신미 네 번째 기사 호조의 백성 구휼에 대한 소문. 호조에서 유후사의 묵은 곡식 2,000석을 민간에 팔아서 백성을 구제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7월 10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풍양궁에 있었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7월 13일 개유 첫 번째 기사 풍양궁에서 황궁하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13일 개휴. 두 번째 기사 이조의 삼정승의 실안 도제조 제수에 관한 소문. 영의정으로서 종묘서 실안 도제조를 삼고 종이품 이상의 한 사람으로서 제조를 삼으며 좌의정으로서 문소전 실안 도제조를 삼고 우의정으로서 광효존 실안 도제조를 삼으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13일 개유. 세 번째 기사 대마도 좌위 문대랑이 편등을 공무로 바치니 호피와 자리를 보내다. 경상도 우도 수군 도안무사에게 서신을 보내고 편등 50개를 기증하여 왔으며 정부와 예조에 명하여 이를 의논하게 하니 영의정 유정연 등이 아뢰기를 이를 받지 않으면 저들이 반드시 원망하여 성낼 것이니 마땅히 이를 받고 표피와 체표로서 회답할 것입니다 하였다. 예조판서 이지강은 아뢰기를 신하가 사설을 교제하는 의리가 없으니 마땅히 이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에 도안무사 도진무가 명하여 답서하기를 보내온 서신은 이미 우리 사상에게 보냈으니 또 친절한 마음은 알았으니 심히 기쁘다. 그러나 예로부터 신하는 사사를 교제하는 의리가 없으니 보내온 물건은 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조카가 우리 조정을 공손히 섬겨 그 정성이 더욱 돈독함을 인하여 이에 위에 계달하여 수납하게 하고 인하여 토사물인 호피 2벌과 자리 10장을 돌아가는 사자에게 붙여보내니 받아두기를 바란다 하였다. 사상은 절도사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수군 도안무사를 지칭하는 것이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14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친히 종묘 온묘와 여러 산릉에 쓸 향과 충문을 쓰다 전하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15일 을해 첫 번째 기사 광효전에 나아가 망제를 행하고 비로소 길복으로 갈아입었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15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15일 을해 세 번째 기사 담제 뒤에 올리는 하전과 박물을 정지하도록 명하다. 여러 도에서 담제 뒤에 올리는 하전과 박물을 정지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16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상황이 수정에 나아가서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16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16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정계성 유사 안승희 주운이 시호를 내리다. 조의를 3일 동안 폐하고 종이 70건을 부의하고 시호를 사간이라고 내렸으니 그 전의 과실을 뉘우치는 것을 사라 하고 병희하여 남을 헐뜯지 않는 것을 간이라 하였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16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순덕후 진이의 아내 이시의 소문 아래기를 지금 사위 2천경으로 정업 현감을 삼았는데 다른 사위나 자식으로 봉양할 사람이 없으며 나이는 많고 병은 심하여 말도 통하지 않으니 2천경을 경기에 전임하게 하여 어진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원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17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박자청 외 사민의 관직을 파면하다. 성공감 제조 박자청 판사 윤인 주부 정내 직장 여제의 관직을 파면하였다. 이보다 앞서 공정왕의 병이 위독하였을 때 후궁에서 변감 김무로 하여금 주찬을 갖추어 옥명산신에게 빌게 하였더니 김무가 이를 사사로이 처분해버렸다. 일이 발각되어 도망에 숨으니 상왕께서 나라에 두루 수색하게 하였으나 잡지 못하였으므로 그것 처자와 족속을 성공감에 속하게 하여 모두 몸으로서 고역을 하게 정하였더니 박자천이 그 첩의 청을 듣고 김호의 족속 3인으로서 근수노를 삼고 윤희는 그 중의 1인을 근수노로 삼고 정내는 또 1인을 대신하기를 허락하고 여제는 1인을 수월한
역군으로 정하였다. 이때 와서 헌부에서 자청 등에게 죄주기를 청하여 임금이 상왕에게 계하니 자청 등의 관직이 파면되었다. 이때 자청인 등이 묘실과 역사를 감독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역사를 마치도록 명하였다. 이는 성공감 권지직장으로서 자청에게 아부하여 벼슬한 지 10년이 되지 않아서 벼슬의 높은 품결에 이르렀다. 무릇 공력은 오로지 자청의 지위만 듣게 되니 그 외의 관원들은 이를 처리할 수가 없으므로 다만 같이 앉아서 그저 예예하고 명령만 따를 뿐이었다. 근순호는 관원이 외출할 때에 따라 시중도는 하인이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7월 17일 정축 두번째 기사 좌군 도총재 김만수의 졸기 3일 동안 조회를 패하고 종이 70건을 부위로 내렸다. 만수는 본관이 연한이니 성품이 후하고 정직하며 무략으로서 발탁되었으나 다른 것은 일컬을 만한 것이 없었다. 이보다 앞서 대신이 돌아가면 상왕도 또한 환관을 보내어 조상하고 제사 지내기에 하여 초를 내렸는데 이때부터 조말생으로 하여금 임금에게 이르기를 부위를 주는 것은 나라에 일정한 법이 있으니 나는 지금부터 이를 행하지 않는다 하였다. 장량이란 시호를 내렸으니 적을 이기고 뜻이 굳은 것을 장이라고 전쟁을 하여 공로가 있는 것을 량이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7월 17일 정축 세번째 기사 병조의 전후에 사죄한 자에게 갑옷과 투구를 돌려줄 것을 건의하다. 해마다 봄과 가을에 병기를 검열할 때에 표시가 없는 갑옷과 투구와 남에게 빌린 것은 모두 몰수하여 창고에 들여 넣었더니 해가 오래됨에 쥐와 벌레가 파손하여 마침내 쓸 수 없게 되었으니 청건대 집무소에 공문을 보내 전후에 논죄된 사람으로서 그 후 사죄한 자에게는 갑옷과 투구를 도로 돌려주기로 하여 이를 항구한 법식으로 삼게 하소서 하니 상황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7월 18일 무인 첫번째 기사 예조에서 조상의 봉사하는 제도를 논의하다. 역대의 추승된 조상의 봉사하는 제도를 본조에서 의례상정소와 같이 삼가 옛날의 제도를 상고하여 시종, 대간과 문무 2품 이상의 관원을 모아 의논하니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목조는 마땅히 옮겨야 될 것인데 송조에서 희조, 순조, 익조, 선조의 사조를 추승하여 별묘에 봉사한 예에 의거하여 유사로 하여금 별도로 조묘를 세워 봉사하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때 총재 김월하는 여진 사람인데 성품이 본디에 순진하고 정직하였으나 글자는 한자도 알지 못하였다. 또한 일품벼슬로서 회의의 반열에 참여하였는데 난관이 묻기를 종묘에서 누가 영원히 모실 조상이 되겠느냐 하고 하니 답하기를 태조이다 하고 또 사조를 추승하여 제사를 지내야 되겠는가 하고 물으니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때 사람들이 그가 아는 것이 없는데도 의논하는 것은 옛날 사람과 더불어 합치하는 것에 담복하였다. 이에 조정에서 또 별묘를 세울 땅을 의논하니 좌의정 박은이 말하기를 사조의 전이 만약 대실의 서쪽에 있게 된다면 종묘의 태조 이하는 모두 다 그 자손이니 대저 세대가 낮은 왕이 곁에 있으면서 사시의 대향을 받으면서 높은 이는 참여하지 못하면 인정에 미안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장생전은 국도 서쪽에 있어 종묘와 떨어져 있으니 그곳을 사조의 전으로 정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였다. 삼천병계랑도 또한 종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별묘를 세우기를 청하여 이때 상황이 풍양궁에 있었는데 예관이 상세히 계주하니 상황이 이르기를 조종의 하늘에 계신 호령이 어찌 장소에 멀고 가까운 데를 따라 험양하고 아니함이 있겠는가. 더구나 조종을 위해서 토목의 역사를 어렵게 여겨 고전을 사용하는 것은 예가 아니니 마땅히 옛날의 제도를 따라서 대실의 서쪽에 별묘를 세우고 칭호는 마땅히 영영전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대개 조정과 자손이 함께 편안하였다라는 뜻이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7월 18일 무인 두번째 기사 영영전의 기지를 종묘의 안 태실의 서쪽에 정하게 되다 하다. 예조판서 이지강 참판 하연 참의 허해 병조 참판 이명득 지신사 김익정 등에게 명하여 지리를 잘 아는 사람 이양달 고중안 윤돈지와 더불어
영령전의 기지를 종묘의 담안 태실의 서쪽에 정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19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예조의 군기에 제사하는 tuk제에 관한 소문. 봄, 가을의 tuk제를 대사, 중사, 소사에 구분하여 정하지 않았으니 적당하지 못하므로 여러 저사의 의식 중의 소사의 예에 의하여 1일 동안 산제하고 1일은 치제하고 변두는 각각 8그릇을 쓰며 그 외에 드리는 제물과 의주는 그 전대로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tuk제는 군기에 제사하는 것이고 산제는 제사 전에 예비로 행하는 제계이며 치제는 제사 직전에 행하는 제계이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19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전주 부윤 정경의 졸기. 관에서 졸하였다. 정경은 본관이 나주인데 고려의 명장 정지의 아들이었다. 웅이하고 지략이 있으면 그 아버지에게 미치지 못하였으나 성품이 돈누하고 명쾌하였다. 일찍이 의주부사, 안동부사로 있어 명성과 공적이 있었는데 늙은 어머니가 광주에 있으므로 전라도 관찰사가 되고 또 두 번째로 도절제사가 되니 군인과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였다. 이때 와서 병으로 돌아가니 나이 52세였다. 아들이 둘이니 정종과 정기였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20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대신이 돌아가면 내리는 사제에 대해 옛 제도를 상고해 아래도록 하다. 정사를 보았다. 지신사 김익점에게 정에게 이르기를 전에 대신이 돌아가면 반드시 특지를 기다려 사제하였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대신이 돌아가면 모두 마땅히 사제해야 된다고 여기니 예조로 하여금 옛날의 제도를 상고하여 올리게 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20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배를 잘 만드는 외인 등차량 산미 삼보라에게 집 등을 하사하다. 노비 각 임명식을 내려주었고 차량은 배를 잘 만드는 사람이었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21일 신사 첫 번째 기사 햇누리가 지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21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21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전라감사 장윤화가 김맹균, 서판용 등의 취재를 청하다. 좌도 도만호, 김맹균, 돌산만호, 서판용, 직례만호, 강이충, 축두만호, 흥도, 녹도만호, 김호 등이 맡은 병선을 파손하고 사조를 물에 빠져 죽게 한 죄를 신이 국문하였으니 청컨대 도안무사 박초의 죄를 아울러 다스려 두 사람을 징계하게 하소서하였다. 상황이 최복사 조치를 내려보내어 계한 대로 그들을 국문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21일 신사 네 번째 기사 함길 감사 신상이 동사리 보화가 20명을 깨어 야인 땅으로 도망갔음을 아뢰다. 함길도 감사 신상이 병조에 이첩하기를 경상사람 동사리 보화가 최중해, 장명, 김철 등 20여 명을 꿰어 야인의 땅으로 도망해 간 까닭으로 사리보화를 가두고 그 아들 동소라와 통사를 타일러 동량북에 가서 도망한 사람을 찾아오도록 하였더니 소라가 그 반을 찾아왔다. 그러나 사리보화는 올량합과 더불어 인아가 되어 서로 왕래하니 그 정상이 명백하다. 또 같은 마을 사람 이대두 등도 또한 모든 실정을 알고 있으니 마땅히 모두 남도로 옮겨서 그 폐해를 건절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병조에서 계하인이 선지하기를 그 아들이 마음을 다하여 도망한 사람을 찾아왔으니 이는 허물이 오로지 사리보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마땅히 속히 공문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부동하지 말도록 하고 쌀과 배를 소라에게 주어 도망한 사람을 찾아온 공을 상주라 하였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21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의 박자청의 취재에 관한 소문.
상부에서 소를 올리기를 김호의 범한죄는 관계가 가볍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다 같이 봉기하는 바인데 상황전에께서 그 족속들을 성공감의 고역으로 정한 것은 김호로 하여금 자수하도록 한 것이나 박자청이 그 사실을 알고도 사정에 따라 거리낌이 없으니 죄가 진시로 큰 것입니다. 윤인 정내 여제가 자청의 하는 일에 아첨하고 순종하였거늘 전하께서 다만 관직만 파면하게 하였으니 죄는 중한데 벌은 가벼움으로 뒷사람을 경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판관 임덕귀는 그런 것을 알고도 고치지 않으며 녹사 송이강은 대신하는 청을 따르도록 허락하였으니 또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상가 바라옵건대 자청 등을 형률에 의거하여 죄를 처단하여 삼가하지 않은 죄를 징계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22일 이모 첫번째 기사 사관원의 박자청과 수인의 처벌 강화에 관한 소문. 박자청은 별로 재능도 없으면서 지극한 은혜를 외람이 입어 벼슬이 제추에 이르렀으며 윤희는 이서에서 출신하여 벼슬이 삼품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그 마음을 다하여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기를 도모할 것인데 이를 돌보지 아니하고 선지를 따르지 않으며 김호의 족친을 아무렇지도 않게 거느리고 다니니 그 죄악이 김호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제 임덕귀 정내가 박자청에게 아첨하고 순종한 죄도 또한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헌사에서 서를 올려 논청하였으나 다만 자청, 윤인, 정내, 여제의 관직만 파면하고 임덕기는 그냥 두고 논제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실망함이 큽니다. 상가 바라옵건대 헌사의 아랫말을 일체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23일 개미 첫번째 기사 백관이 조복을 입고 황제의 천조절에 할애하다. 악기는 달아놓고 연주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23일 개미 두번째 기사 상왕이 경영군과 한웅군의 행동에 관해 병조에 이르다. 상왕이 병조에 이르기를 경영군이 주상전에 무시로 나아가서 뵙고 한웅군은 집현전에서 글을 배우고 있다 하니 모두 옳지 못한 일이다. 총회함이 여러 아우들과 다른 것은 옛날부터 경계하는 바이니 내가 장차 주상을 보고 이를 말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24일 갑신 첫번째 기사 풍량궁에 무난하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24일 갑신 두번째 기사 전라병마 도절제사의 번 운영에 대한 건의 소문. 내상의 본역과 사진의 병마를 그전에는 상번과 하번으로 나뉘었는데 박초가 도절제사가 되어 비로소 사번으로 나뉘었으나 본역과 사진은 모두 적이 침입하는 길이 요충이니 만일 갑자기 적이 뛰어들어오면 어찌 군사를 불러 모을 여가가 있겠습니까? 요사이 폭풍의 병고로 인하여 배가 파손되어 수로의 방어가 심히 허술하게 되었으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전대로 상번, 하번으로 나누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25일 을류 첫번째 기사 도임금이 같이 수정에 나아가서 정사를 보다. 작은 술자리를 베풀었다. 조연, 연사종 등이 자리에 모셨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25일 을류 두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교동의 수군 보강에 대한 소문. 교동은 서울의 문호이니 방어를 엄중히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강화의 수군 61명과 동광의 수군 6명이 도망한 것을 아직 보충하지 않았으며 삼목도, 자연도, 두섬의 수군도 을미년에 목자에 익숙하게 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수군으로서 배를 부리는데 익숙한 자는 대개 적어졌으니 청컨대 두섬의 수군을 교동의 도로 속하게 하고 목자는 사사의 노비로서 이에 충당케 하소서 하니 상황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26일 병술 첫번째 기사 풍량궁에 돌아오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27일 정의 첫번째 기사 전라도
양현, 용문포에 무리 15일 동안이나 부르렀다. 세종시로 12권 세종 3년 7월 27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조실의 규모를 종묘의 제도에 의거하도록 명하다. 정사를 보았다. 예조에 명하여 조실을 넓고 좁은 것은 일제 종묘의 제도에 의거하도록 하고 참천 허조에게 계하기를. 종묘의 오실이 침이 좁아서 매양 제사 때 나아가고 물러서기가 매우 어려우며 더욱 협제 때에는 남쪽에 있는 신주는 종묘 안이 좁아서 묘에서 모시기 못하고 문 밖에 앉으시게 될 것이 명백하오니 마땅히 그 기둥 안을 넓혀야 될 것이온데 지금 조실을 처음 지으면서 어찌 이를 모방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하였다. 즉시 이명덕을 보내어 상왕께 계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종묘가 비록 좁지만은 태조로부터 내 임금이 전하여 내려와서 아직 일이 빠진 적이 없었으니 어찌 조실을 제대로 고쳐 지을 수가 있는가. 또한 마땅히 이 제도에 의거하여 연건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27일 정해 세 번째 기사. 호조판서 신호의 건의를 논박하다. 창고에 미두가 남는 것은 수장할 곳이 없으니 숭례문 안의 행랑에 간수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망녀 행랑을 빼앗아서 곡식을 간수한다면 거기에 사는 백성들은 장차 어디고 가겠는가? 라고 하니 신호가 능히 대답하지 못하였다. 세종시로 12권 세종 3년 7월 27일 정해 네 번째 기사. 곤남성을 쌌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27일 정해 다섯 번째 기사. 조치가 박초와 김맹균 등을 국문하여 아래다. 박초는 외적을 잡는다고 핑계하고는 병선을 거느리고 섬으로 들어가서 고기 잡아 사냥을 하였다가 배가 부서지고 군사가 물에 빠지고 병기를 잃게 하였으니 전혀 책임을 맡은 본의가 없으므로 형에 처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니 선지하기를 만호 김맹균 등은 마땅히 죽을 죄를 속할 것이다. 그러나 배가 부서지던 날에 폭풍의 병고가 너무 심하여 날짐승이 떨어지고 누각이 무너져 부서졌으니 사람의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형을 감하여 곤장 100도를 치게 하고 박초는 죄상을 다 조사한 뒤에 다시 의논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27일 정해 여섯 번째 기사. 형조의 보충군의 환천에 관한 소문. 영락 17년 7월 20일 선지에 보충군을 정하여 속하게 한 이후에 전혀 입력하지 않은 자와 도피한 자, 속신한 자, 비첩의 소산이지만 신분이 양민인 수군은 이것이 보충군인가 보충군이 아닌가를 묻지 말고 각기 본주의 진구 한 사람에게 돌려주고 간인이 척인이 이끌는 보충군은 각기 본역으로 돌려보내어 관노비를 삼도록 하였으나 환천의 조목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지금 의논하여 조목별로 들어 계주하나이다. 그 비첩의 소산이지만 신분이 양민인 자는 이것이 보충군인가 보충군이 아닌가를 묻지 않는다는 것과 전혀 입역하지 않은 자와 도피한 자의 자매의 여자는 간이나 척이나 이끄는 사람의 예에 의하여 모두 본주에게 주게 되나 만약 한 집안의 동복 형제 4~5인 내에 한 사람은 입역하고 한 사람은 도피하였다면 그 자매의 여자를 모두 천인에 속하게 함이 시로 적당하지 못하니 분간하여 시행하기를 청합니다. 1. 비록 조선의 노비일지라도 보충군에 정하여 소속시키기 전에 만약 다른 사람이 역사하였는데도 기한 전에 소장을 관청에 바쳐서 서로 송사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비록
소장을 바치더라도 모두 이를 들어주지 않고 중한대로 따라 죄를 다스리게 하였는데 그 전에 역사한 본주가 자식도 없이 죽은 사람은 사손으로 진고하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1. 보충군을 피하고 도로 여러 관사에 속해 있는 자는 당의 관리가 갈려간 후에 꼭 검고하지 않았어 중간에서 한가롭게 노는 자가 있으니 지금부터는 공처에 누락될 노비를 진고하는 예에 의하여 관계자들에게 진고하게 하고 상을 주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기를 자매인 여자는 천인에 속하지 말게 하고 본주가 자식이 없이 죽은 자는 사손의 사촌에 하나에 진고하게 하고 사손이 없이 다른 사람이 진고한 자는 공처에 노비를 상주는 예에 의하여 이를 상주게 하라 하였다. 고충군은 천인으로서 속량된 한 자나 양반이 종을 첩으로 삼아서 낳은 자손으로서 조직한 군역의 하나이다. 사손은 자녀가 없는 사람을 유산을 그의 조카, 종손, 삼촌, 사촌들 중에서 이어받은 사람이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28일 무자 첫 번째 기사 김점이 감사와 수령이 손실을 다품하도록 고쳐 아래다. 임금이 정사를 보았다. 김점이 전에 평안도 감사로 있을 때 손실 다품하는 것과 경창원을 보내지 말 것을 개청하였는데 이때 와서 승정원이 그 장기를 개주하였다. 김점이 인하여 계하기를 한도의 일은 오로지 감사에게 위임되었는데 유독 손실을 다품하는 일에도 별도로 경찰관을 보내게 하였으나 경청관이 된 사람은 겨우 복결의 수효만 알 뿐이므로 감고하는 서원이 제 맘대로 가감하게 되니 백성이 그 폐해를 받게 됩니다. 청하건대 감사와 수령에게 맡겨 친히 마감하게 하여 그 폐해를 건절할 것입니다. 고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복결은 토지의 등급별로 과세상 규정한 단위이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28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진법에 익숙한 훈도관을 여러 도에 보내 상황의 대열에 준비시키게 하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28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장령부원군 성성님과 서원부원군 한상경에게 수를 하사하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28일 무자 네 번째 기사 평안도에 황충이 번성하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28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여러 도의 진법을 가르치려 사목을 정한 소문. 1. 진법을 연습할 때에 법을 범한 수령과 3품 이상의 군관을 관찰사에게 보고하면 관찰사가 사실을 조사해 죄를 논단한다. 1. 23진을 한꺼번에 교율하는 것은 어려우니 방진, 원진, 곡진, 직진, 예진을 5진과 행진으로서 교습하게 할 것이다. 1. 평안도의 여연, 삭주, 의주, 강계와 함길도의 경원, 경성, 갑산의 군만은 만약 모아서 교율한다면 방어가 허술하게 될 것이니 그 군관 중에 문자를 아는 사람을 불러서 교습하게 할 것이다. 1. 유사에 작패한 군인 내에 마병을 동원하여 교율하는 것은 본사에 낭청한 사람으로서 관장하게 한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29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았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29일 기축 두 번째 기사 강원도 감사의 상주에 따라 박성간, 박인간을 의금부에 군문하게 하다. 춘천의 맹인 김계현이 그 고을 사람 박성간, 박인간 등이 일찍이 말하기를 시위 별패를 거느리고 이 방간에게 한편이 되고자 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니 의금부에 가두어 그들을 군문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12권 세종 3년 7월 30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친히 종묘, 원묘와 여러 산릉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8월 1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일식하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8월 1일 신묘 두 번째 기사 광효전에 나아가 초하루 제사를 거행하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8월 1일 신묘 세 번째 기사 대간 형조 호조 의금부에 명하여 박인간 김계현 등을 국문하다.
대감과 형조 및 호조판서 신호, 동부대원 곽존중 동의금부에 명하여 박인감과 김계현 등을 국문하게 하였다. 계현의 두 아들이 의금부에 고하기를 저희 아비가 신병이 있으므로 그의 말을 추신할 수 없다고 하고 계현도 또한 거짓 자복하였다고 하므로 의금부에서 그대로 계하니 임금이 절기하여 말하기를 나도 진실로 그의 무망함을 의심하였다. 죄 없는 자가 매를 맞을까 염려하였더니 이제 한 사람도 매를 치지 아니하고 실정을 얻게 되었으니 즐거운 일이다. 하고 바로 인간 등을 석방하고 따라서 병위독하다 하여 계현의 무고한 죄도 사면하였다.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8월 2일 임진 첫 번째 기사 hen무리하다.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8월 2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원미생이 평안도 함길도 군사는 번들러 올 때 조련하도록 아래다. 평안도는 지경의 죽군국과가 접하고 함길도는 야인의 땅과 가까운데 이제 관원을 보내어 군사를 조련하면 무식한 무리들이 대처를 알지 못하고 저 사람들에게 말을 눌설하여 변방 사람들과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될 것이요. 또 중국에서도 법령이 해이해져 있고 요즘 화제까지 있고 하니 만일 우리가 군사 교련한다는 것을 들으면 반드시 의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두 도의 군사를 번들러 올라올 때에 조련하게 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어찌하여 법령이 해이하여진 줄을 아는가 하였다. 민생이 대답하기를 예적에는 종이돈이 비록 찢어졌어도 인을 친 현적만 있으면 쓰게 되었는데 지금은 찢어졌으면 쓰지 못하게 하고 그 전에는 예부의 관원은 물건을 무역한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직접 해동관에 나와서 외국 물건을 무역합니다. 청성부흥은 정탁이 근자의 사은사로 북경에 들어갔을 때 예부의 관원이 친히 비단을 싸가지고 와서 마포를 받고 간 일이 있었다 하니 이런 것으로 봐 법령이 해이하였다 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보왕에게 계하리라 하였다. 조금 있다가 민생이 물러가니 임금이 여러 대원에게 말하기를 민생의 일 생각하는 게 참 주밀하구나 하였다.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8월 2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에서 다시 진선을 허락할 것을 청하다. 지난해 수재로 인하여 여러 도에 진선하던 것을 파하라고 명하셨으나 신등은 유감으로 생각하였나이다. 그러나 전하의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지극한 정성에서 나온 것이라 하여 감히 청하지 못하였거니와 이제 수재도 없는데 오히려 진상하지 못하게 함이 이미 여러 달이 되었으니 전하께서는 비록 단박한 음식에 그대로 지내시려 하시나 상왕의 수라에 어떻게 하시렵니까? 원하건대 여러 도에 명하여 전과 같이 진상하게 하여 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8월 2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손실을 조사하는 경찰관을 여러 도에 보내다.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8월 2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양녕군의 학지를 의를 보내 치료하게 하다. 양녕군 이제가 학질에 걸렸다 하니 황건을 보내어 문병하고 또 의의와 주문 읽는 종을 보내어 치료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8월 2일 임진 여섯 번째 기사 상왕이 황건을 엄하게 대하다. 상왕이 말하기를 옛사람이 황간 대접하는 법을 내가 보기를 많이 하였다. 나는 황간의 범죄는 용서하지 아니하였는데 주상전의 황간은 모두 어진 자인가 어찌 범하는 자가 없는가 범죄하는 자가 없는가 하였다. 매양 대신이 궐레에 나아갔을 때 상왕이 반드시 황간을 시켜서 찬투물 갖춰 후하게 먹이게 하였는데 조금만 뜻에 맞지 않으면 문득 꾸지람을 하였으니 황간을 대하는데 엄하게 하기를 이와 같이 하였다.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8월 3일 개사 첫 번째 개사 풍양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8월 3일 개사 두 번째 개사 두 임금이 수정에 나아가 정사를 보고 작은 술자리를 베풀다. 조연년 사종 조말생 이명덕 윤회 김익정 등이 입시하였다. 상왕이 말하기를 내가 나이 너무 늙어서 강무하러 멀리 나가고자 아니하나 만일 매 날리는 것은 지금도 할 수 있다 하였다. 이명덕이 너무 늙었다고 하시는 말을 듣고 눈물을 떨어뜨리니 상왕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그전부터 나에게 향하는 마음을 쓰는 것이 이와 같다 하였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8월 3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종묘 확장을 상원과 상의하다. 임금이 계하기를 종묘안이 너무 좁아서 만일 이 뒤에 합제할 때를 당하면 넓히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고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당초에 태조께서 문신을 시켜 여러 번 의논하여 창건하였는데 또 태조께서 종묘에 친양하신 것이 4번이나 되고 종묘에 부사하여 모신 지도 이미 수년이 되었으니 지금 어찌 차마 다시 고치겠는가 하였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8월 3일 개사 네 번째 기사 법손에게 물려주는 노비를 관비로 할 것을 상왕과 논의하다. 임금이 형주로부터 계주한 바에 법손에게 물려주는 노비는 전부 관에 속하게 하도록 정하자는 뜻으로 계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그년에 사찰에 있던 노비를 모두 관에서 거두어들이나 성녀들이 여러 해 동안 부리던 것을 일치에 모조리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나 뒷날의 군신 가운데 반드시 무리가 있을 것이다. 내가 부처를 믿어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인하지 못하여 미워하기를 너무 심하게 하면 난이 생긴다. 옛날부터 환관을 모조리 없애려 하려 하였다가 변이 난 일이 있으니 이것이 한 가지 증거가 된다 하였다. 곽존중이 계하기를 그러나 기회를 잃을 수 없는 것이니 이제 승려들이 노비 관계로 법을 번한 자가 있으면 이로 인하여 제거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하였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8월 3일 개사 다섯 번째 개사 대마도 도마노 좌위 문대량이 조공을 바치다. 사람을 보내어 유황 500건 서각 한 쌍 단록 300건을 바치고 일기주 태수 원중도 또한 사람 보내 유황 1400건 기린향 8건 소유 50건 서각 한 쌍을 바쳤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8월 3일 개사 여섯 번째 기사 예조의 사신의 상행위 금지에 관한 소문. 사육원에서 요동에서 사신 가는 자가 장사치로 반인을 만들어서 포목과 물화를 많이 싸가지고 마음대로 판매하는 것은 심히 좋지 않은 일이니 지금부터는 요동에 보내는 사람에게 반인 보내는 것을 일체 금지하게 하고 본원의 영사 한 사람만 거느리고 가게 하여 체면 없이 과람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역학생도를 거느리고 가게 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8월 5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8월 5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조속한 공사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 방법을 정하다. 하기를 무릇 의논의 대상이 될 만한 공사는 정부나 여러 조가 한 장소에서 가부를 회의하여 서로 논란한 뒤에 계달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전자의 여러 조의 낭청들이 서류를 쌓아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자연 공사가 더디게 되니 그러므로는 의논 대상이 되는 공사로서 하지가 있을 때는 정부와 육조 당상이 한 곳에 모여 가부를 상의 결정하여 빨리 계문하는 것으로 항구한 법칙을 삼으소서 하였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8월 5일 을민 세 번째 기사 형조판서 허지 등이 불교의 폐단에 대해 올린 상소문. 대저 불교라는 것은 청정과 자비를 가지고 주장을 삼음으로써 석가는 고행과 글식으로 도를 이루었다 하고 육조도 자신이 몸소 절구방화 일을 하였다가 바로 그들의 조파를 이어받게 되었다 하니 모두 부지런히 수행하고 욕심이 적은 것으로 도를 삼았으며 노비를 가지고 봉양한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병술련에 있어서 도진과 설련은 거절의 여비를 가늠하여 그 도를 훼손시켰고 무술련의 가휴와 성주가 마음대로 음행을 하였다고 국법에 걸린 일이 있었으니 국가에서 당연히 승려들이 노비를 모조리 개혁하게 하여 그들의 도에 극진하게 하여야 하겠으나 여러 해 동안 내려오던 폐단을 가히 급하게 개혁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다만 사사노비만은 개혁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음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승리로는 지극한 다행이 되는 일이외다. 그러나 법손의 노비 사건에 대해 있어서는 오히려 전과 같이 따라가게 되어서 간사한 마음을 품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관가에다
송사하는 것이 속인보다 더 무섭게 하여 때로는 사제간에 싸움질을 하게 되면서 뻔뻔하게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니 그들의 청정을 지킨다는 도리가 여지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계성으로서 원목과 청민 등은 그들이 부리던 김봉이 소량하였음을 미워하여 사사로 잡아다가 여러가지 형별을 하였으며 묶어서 궤속에 가두어 생명이 끊어지게 하였으니 어찌 그리 참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스승으로서 섬기는 자해의 도의가 어디에 있다 하겠습니까? 먼저 말한 도징이나 성주의 무리는 마음대로 자기의 음욕을 채워서 다만 그들이 도만 훼손시킬 뿐이고 다른 해독은 사람에게 미치지 아니하였거니와 원목과 청민의 악한 해독은 사람의 생명에 미쳐서 그들 중에서도 계행을 지키고 도에 나간다고 하는 자라면 또한 반드시 속이 아프고 이를 갈 것입니다. 중이 되는 법이 친척도 버리고 애정도 끊고 세상을 떠나 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 비록 부모가 부리던 노비일지라 사용하지를 못할 것인데 하물며 법선이 노비이겠습니까? 청하건대 법선 노비는 전부 관에 속하도록 할 것이요 그들에게 생산된 노자는 형편에 따라 각기 그 정도 횟소에 분배하여 주어서 여러 승려들로 하여금 소송하거나 형벌에 빠지는 파단에 없게 하고 청정과 자해의 아름다운 것만 있게 하면 승도에 대하여 대항한 일이라 하겠나이다 하였다. 임금이 정부와 육조에 명하여 의논하라 하니 모두 아뢰기를 형조의 계에 바에 의해 하도록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 흥복사 중 원목과 청빈 개정 해주 등이 법손노인 김봉이 소량을 했다고 성내어 철대를 가지고 때리고 궤속에 가두었는데 봉이 제 손으로 목을 메어 죽었다. 임금이 형조에 명하여 장형을 더하고 모두 변방 먼지방에 보내어 군에 보충하게 하였으므로 형조에서 이러한 계를 올리게 되었다.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8월 5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예조가 중국 전례에 비추어 종묘의 규모에 대해 올린 소문. 삼가 옛날 법절의 상관이 송나라 태평 흥국 2년에 유사가 말하기를 국조의 태묘가 사실인데 실마다 네 칸이니 이제 태조가 승부가 되어 합하여 5실이 되었다 하니 청컨대 당나라 제도에 의하여 동서쪽으로 협실을 만들고 나머지 10칸으로 5실을 만들어 실마다 2칸이 되게 하고 가후 7년에 영종이 즉위하고 인종은 부위로 오시게 될 때 태묘를 마련하게 하는데 채양을 시켜 8실의 도식을 올리게 하였더니 협실까지 합하여 18칸이 되게 하였고 문은 통구 제후 묘제에는 송나라 노공 문언박의 묘제에는 당은 하나이고 양평교토로 익랑을 붙인다 했으니 이제 우리나라 별묘에는 정전 4칸을 세우고 동서로 각각 협실 1칸씩을 지을 것이요 그 나머지 담이나 섬돌 같은 것은 종묘 같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8월 5일 을미 5번째 기사 김익정으로 하여금 하연을 꾸짖게 하다. 임금이 김익정을 시켜 하연을 꾸짖어 이르기를 헌능에서 제사할 때 단복 차림으로 행사하게 된 것이 의에 맞지 아니하거늘 예조에서 개하지 아니하고 공무만 돌리는 것은 어쩐 일인가. 3년 안에 당연히 102 차림으로 제사를 행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8월 5일 을미 6번째 기사 전라병마 도절제사가 농한기를 이용한 군적 작성을 청한 소문. 전라도 병마 도절제사가 제주도 안무사의 말에 의하여 계하기를 도내에 있는 군정들이 군적이 다 없어서 빈거하여 상고하기 어려우니 농한기를 이용하여 군적을 작성하도록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8월 6일 병신 첫번째 기사 백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8월 6일 병신 두번째 기사 친히 사직 및 문선왕의 석전제의 향과 충문을 올리다.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8월 6일 병신 세번째 기사 일기주 만어 도영이 조공을 바치다. 사람을 보내어 단록 100건과 육두구 20건 패상 1개 기린혈 10냥 중 빈랑 25권을 바치고 그 아들 국내 대량이 또한 사람을 보내어 편지와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8월 6일 병신 네번째 기사 양성현감 융달성의 관직을 파면하다. 앞서 달성이 후독 왕태우의 초상을 당하여 술과 음식을 가지고 읍내에 사는 정관철사 이초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되취하여
그 집의 여비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으며 그 다음 김경량의 집에 가서 또한 그와 같이 하였고 어느 날 행길 위에 술이 취하여 수행하던 아정과 나란히 말을 타고 달리다가 부녀를 만나게 되면 말채를 가지고 그녀를 쓰고 있는 임모를 때리고는 부녀가 놀래서 넘어지게 되면 따라가서 하솔들을 공연히 나무라고 달성은 짐짓 듣지 못한 척하고 달아나 버리며 또 위인이 사리에 어두워서 백성 다스리는데 적합하지 못하다고 관찰 성함이 이 사실을 갖추어 죄주기를 청하였다. 사헌부에 명하여 국문 후 죄를 정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13군 세종 3년 8월 6일 병신 5번째 기사 호조의 손실경찰관 파견에 관한 소문. 여러도의 손실경찰관을 파견하는 것은 이미 항례가 되어 있으니 계문하는 법을 없애고 매년 7월 보름이 되면 본조에서 2조에만 공문을 보내 파견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3권 세종 3년 8월 7일 정료 첫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역의 수재로 인한 군번 면제에 관한 소문. 도내의 지대가 낮은 군과 현은 모두 수재를 입어 병농사가 잘 되지 못하였으니 성군이나 진군들을 8월부터 10월 15일까지 번드는 것을 면제시켜서 흉년살이 할 만한 물건을 준비하게 하고 벼농사가 조금 잘 된 주나군의 잡색군 속에서 건장한 자로 그 기간 내에 대신으로 수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